경호학 13주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호 의전 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생활의 질서 중에 하나가 의전과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전은 어떤 행사를 개최할 때 의례를 갖춰 베푸는 일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취임식은 최대의 경축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신임자의 영광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온 국민이 축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국가원수의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원수 취임과 관련해서는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관, 관계기관 차관 등으로 구성합니다. 간사회는 행안부 의정국장이 간사장을 하고 관계기관의 국장급이 모여서 간사회를 구성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의 업무는 다양합니다. 취임식을 준비해야 되고 경축 비행, 경축연, 불꽃놀이, 만찬의 축하 공연, 공휴일 지정, 특별사면, 외국사절 초빙, 가도 장식 및 가로기 개양, 업적 홍보 및 특별 좌담, 기념메달 제작, 기념우표 발행 등 여러가지 경축 행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요. 먼저 행안부에서는 취임식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범위를 결정하고 기념 메달 제작, 국기 개양 및 공휴일 지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외교단 경축연회를 주관하고 경축 사절에 대한 영접 안내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소요 경비의 예비비 지원 및 지출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특별 사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홍보 및 특별 좌담, 경축 공연을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로기 개양 및 가도 장식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부처에서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게 됩니다. 취임식순을 보면은 먼저 주학으로 개식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고 애국가 합창이 있고 순국 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와 선언, 여기서 식사라는 것은 취임식을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임사가 있고 꽃다발 증정, 대통령 참가, 회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장은 대통령은 예복, 내비는 예복 및 평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임 행사의 초청 명의는 취임 준비위원장으로 하게 됩니다. 참석 범위는 행사 규모나 장소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통위원장, 국무위원,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장, 그다음에 차관이나 차관급 군장성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경축 사절입니다. 보통 우방국에서는 경축 사절단을 파견하여 환영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 취임 행사는 그 국가의 최대 경축 행사이고 보통 우방국에서 많은 경축 특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가지 고려 요건들이 있죠. 경축사절에 대한 경비를 보통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 등 공식 수행원의 국내 체제비는 보통 취임식을 거행하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수행원은 자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식 수행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수행원들은 자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시찰 등에 참가하는 경비도 정부 부담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국내외 인사에 대해서 준비위원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외국 공관장을 통해서 외교부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다음 경축 사절단의 명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합니다. 영접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준비위원회와 협조해서 특사를 위한 영접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은 외교부에서 하게 됩니다. 행사 사항에 대한 책자를 영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공항 영접 인사 및 공항 행사에 대한 절차를 결정합니다. 특사의 신임장 제정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장에 특사의 좌석을 서열에 따라 배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공식 일정 후 특사들을 위해서 지방 시찰 및 관광 여행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사의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특사가 국가 원수에게 증정한 선물을 증정하게 되고 또 국가 원수는 이에 대한 답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또 특사 안내를 위한 의전 요원을 배치하는데
의전 요원은 식별이 영위하도록 별도의 배지를 착용하는 등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축하연회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신인국가 원수의 특사 접견을 하게 됩니다. 경축 만찬은 취임식 당일 저녁에 특사를 위해서 보통 만찬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입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일자에 관해서 방문국 정부와 협의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 일정 및 식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 업무 및 분장 및 의정관계 준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일정을 확정하게 되고요. 항공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체부에서는 공부활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또 연설문과 성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방문국에 대한 의전 설명도 외교부가 하게 되고 예산 편성도 외교부가 하게 됩니다. 선물이나 기념품 준비도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회담 및 교섭 자료에 대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교부와 관계부처에서 준비합니다. 훈장 준비를 하고 교환할 경우에는 외교부와 행안부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또 국내 공항 행사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념우표 등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방문 준비를 위한 기본 자료들입니다. 방문국의 외빈 영적 관리에 따라서 외국 국가원수 방문 시 주재국에서의 각 행사에 대한 일시 소요시간, 장소, 참석 범위, 행사장별 복장, 연설 등이 필요한지 여부, 또 행사의 세부 진행 절차, 국가원수 영부인의 별도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또 방문국의 훈장 교환 여부라든가 자서 전형에 대한 교환 여부, 선물 교환 여부, 방문국 출입국 수속 절차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자서 전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그 서명이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이죠. 그런 사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문국 주요 인사의 명단 및 양력, 방문국 내 기후, 방문국 내 교포,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선발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40일 전에 선발대를 방문 예정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정부 당국과 일정을 협의하고 현장 탑사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발대는 외교부 직원,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항공 관련 직원들이 이 선발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재국 정부와 교섭 후에 파견하게 됩니다. 선발대 지참 자료들로는 일정 전화를 위한 코드, 체크리스트, 방문지별 의정관 배치, 현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수행원들에 대한 명단, 애국가학부 초청당 등에 대해 이런 것들을 지참하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선발대의 현지 확인 사항들입니다. 정상회담의 형식이라든가 테이블 형태, 좌석 배치, 방명록에 대한 서명 여부, 경유지별 기원 확인 및 복장 준비, 카메라맨의 취재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또 환영 환송 행사에 있어서는 각 경유지별 영접 및 환송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차량에 대한 길을 개양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연회를 하는 경우에 연회장 도면, 식탁의 형태, 식탁 배치 메뉴, 그 다음에 참석 범위 확인 등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숙소에 대해서는 숙소 도면, 수행원 숙소 위치, 숙소에 대한 태극기를 개양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화물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화물 통관 절차를 확인하게 되고 공항에서 숙소 간 화물 운송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브리핑에 대한 점검을 하고 국제기구 인사 예방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방문 시 환송형 공항 행사 등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계획과 집행의 책임은 행안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국가원수의 출발, 귀국 일시 통지, 공항 행사 시 안내 등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빈의 영접 기준입니다. 보통 국가원수급, 수상급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방문하는 외빈은 국가원수급, 수상급 A, 수상급 B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방문과 사적 방문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외빈 영접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방문 기간 및 일자는 일반적으로 3박 4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외빈 방문 제가 문서 사본을 첨부해서 외빈 영접 준비를 의뢰하게 됩니다. 교섭 창구는 자국에 상주하는 공간을 통하여 교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빈의 주요 지위로는 국가원수급은 보통 대통령이나 국왕이 해당됩니다. 수상급 A는 행정수반인 수상이 수상급 A이고 수상급 B는 행정수반이 아닌 수상입니다. 흔히 부통령, 왕세자, 왕족 등이 수상급 B로 구분됩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영접 기준입니다. 초청 명의는 국가원수가 합니다. 접견은 국무총리가 접견을 합니다. 경비는 공식 수행 체제비를 20명 이내에 자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영 행사로는 공항 5개에서 하게 되고요. 영접 인사는 국가 원수가 하게 됩니다. 도열병은 20분의 1명인데 병사 20명, 지휘관 1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레드카펫이 설치되게 되고 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지고 예포는 21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화환증정, 합창단, 환영당, 식장 현판, 환영식 후에 종료 후에 숙소까지 동행을 하는데 국가 원수가 같이 하게 됩니다. 특별 환영대를 설치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훈장 교환을 하게 되고 선물과 자서 전용을 교환하게 됩니다. 공식 연회는 최고 통수권자 주최하는 만찬 및 민속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환송 행사에서도 국가 원수가 예방하게 됩니다. 경호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게 되고 모터게이트는 27대가 동원됩니다. 다음 수상급 A입니다. 지위는 행정수반인 수상이 수상급 A가 되고요. 초청명의는 국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예를 수행하거나 접견한 것은 외교부 장관이 하게 되고요. 공식 수행원 체제비는 10명 이내로 자국 부담을 하게 됩니다. 환영 행사는 공항 5개에서 하게 되고 영접 인사는 총리가 하게 됩니다. 도열병은 18분의 1명입니다. 병사가 18명, 지휘관이 1명입니다. 예포는 19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훈장을 교환이 아니고 친수하게 되죠. 서열이 수상급 A는 국가 원수급보다 한 단계 낮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만 교환하게 됩니다. 공식위원회가 이루어지고요. 작별할 때는 총리가 예방합니다. 환송행사에서는 예포는 19발을 발사하게 되고 환송행사는 공항 5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경호는 경찰청에 실시하면 모터 게이트는 18대가 동원되게 됩니다. 다음 수상급 B입니다. 행정수반이 아닌 수상급을 수상급 B라고 합니다. 초청은 총리가 합니다. 영예수행과 접견은 외교부 장관이 하게 되고요. 경비는 공식 수행원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자국 부담을 하게 됩니다. 환영 행사는 공항 5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영접 인사는 총리가 됩니다. 도열병은 18분의 1명이 되고요. 예포는 없습니다. 합창단도 없고요. 그리고 훈장을 전달하고 총리가 회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위원회 중에서 최고 통수권자 주체로 하는 만찬은 없습니다. 작별 예방은 총리가 하고 예포는 없게 됩니다. 경호는 경찰청에서 하고 모터 게이트는 7대가 동원되게 됩니다. 기타 주요 외빈으로는 대통령 당선자, 전직 국가원수, 황태자 등 왕족이면은 사적인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공식 방문에 예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빈의 영접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자료를 입수하게 되죠. 도착 및 출발 일시, 항공 일정, 국가 원수의 존칭, 한글 및 영문 표기, 또 기피, 기호, 음식,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인 동반 여부, 또 국기나 국가, 미녀, 선물, 이용 차량 등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정 작성하고 영접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필수 일정은 공항에서의 환영식, 대통령 또는 총리 접견, 국립묘지 현화, 정상회담, 공식 만찬, 환송식 등이 필수 일정이고요. 경제단체장이 주최한 오찬, 외교관 접견, 기자회견, 산업시설 시설, 문화유적 시설 등은 선택 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절차입니다. 환영 행사가 있고 국가 원수 4분에 대한 예방이 있고 국가 원수 주최 리셉션님 만찬이 있고 국회 방문이 있고 지방시찰과 환송 행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상급 외빈의 영접 준비는 각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데요. 기재부에서는 경제 브리핑을 준비하고 행안부에서는 외빈 영접의 주관부서로서 환영식, 황송식, 숙소, 경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권 수속이나 무기 반입시 협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도열병 의장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이라는 것은 보통 순서죠. 서열을 참석자의 그 순위, 일종의 서열을 존중하는 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원칙입니다. 서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서열의 중요한 원칙으로서는 서열에 신경을 써야 된다, 숙려를 상속으로 한다, 대접을 받았으면 상응하는 답례를 해야 된다, 현재 관행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등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공식 서열과 비공식 서열이 있습니다. 공식 서열이라 하는 것은 왕국의 귀족, 공무원, 군인 등 신분별 지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열인데 국가에 따라서 서로 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공식 서열에 관해서는 명문상 규정이 없으나 의전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서는 공직자의 서열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서열을 정할 때 있어서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 여자는 남자보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외국인 내국인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여자들 간의 서열에 있어서는 기혼부인, 미망인, 이혼부인, 미혼자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혼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르게 됩니다. 공식적인 서열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공식 행사 또는 연회에 참석할 경우에 자석은 같이 가는 사람의 동인의 그 개인적,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원만하고 조화된 자석 배치를 위해서 서열 결정상의 원칙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레이디 퍼스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위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청할 손님의 서열 결정하는데 표준은 외국인, 그 다음에 손님을 친구로 하는 모르는 사람, 전공직자, 자기 집에 처음 오는 사람, 자기 집에 가끔 오는 사람, 자기 집에 늘 오는 사람, 친척 순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나 가끔 오는 사람이 자주 오는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보다 손님으로서 더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외교관 및 영사의 서열은 교황청대사, 특명정권대사, 특명공사, 대리대사, 대사 대리 등으로 공관장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대사 및 공사는 신임장 제정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외교관은 외교관과 무관, 주재관 이런 식으로 외교 좀 더 서열이 좀 높게 이루어집니다. 외교관은 외교부 공무원이고 무관은 신분이 군인인 사람, 주재관은 신분이 경찰관인 사람, 경찰인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서열 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상위의 서열에 결정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등의 순으로 서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열이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열을 조정할 경우에 원칙들입니다. 국가 원수를 대행하여서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강요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대사보다 우선시 할 수 있습니다. 외빈 방문 시 같은 나라 주재 자국 대사 귀국 시에는 그 주재 외국 대사를 우선시 대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위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측이나 중앙이 상석입니다. 둘이 똑같이 나란히 앉는 경우에는 우측이 상석이기 때문에 우측을 외빈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행사장의 좌석이 중앙에 있을 경우에는 중앙이 상석이 됩니다. 수용차 승차시 서열입니다. 운전기사가 있을 때는 우측 뒷좌석이 상석이 되겠습니다. 선수 운전할 때는 우측 앞좌석이 상석이 됩니다. 지프차인 경우에는 원래 지프차는 문이 앞쪽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좌석이 상석입니다. 비행기의 선박은 상위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립니다.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이라고 인정되는 곳에서는 상위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게 되고요. 승강기와 같은 경우에는 늦게 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타고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위자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적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상석이 됩니다. 외국의 서열 관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대법원장, 전 대통령, 국무장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일본은 황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각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 등으로 서열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이 최상위의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 상원의장, 수상, 하원의장, 대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순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수상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외교단장, 대사, 상원의장, 하원의장, 강요가 순서 강요의 순으로 되어 있고 외국 대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 외무장관, 외교사절 순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독일의 관행에 의한 서열은 대통령, 하원의장, 수상, 상원의장, 외무장관, 외교사절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시설 경비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경비도 경우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호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이나 일하는 건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협의의 시설 경비는 국가의 재산, 인원, 문서 등을 보호하는 경비 작용으로 볼 수 있고 광의의 시설 경비는 협의의 시설 경비에다가 국가 안보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 시설이나 인원까지 보호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비에 대한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경비와 사경비가 있는데 공경비는 주로 국가가 하는 안전작용입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의 안전유지 작용이 공경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찰이 대표적이고요. 경호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경비의 주요 내용들은 국가 원수 등에 대한 이제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공간 또는 숙소 경비에 대한 경비를 숙소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고 경리의 출입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출입 관리는 사람에 대한 출입 관리가 있을 수 있고 물건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출입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물에 대한 일정한 또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경비 작용입니다. 경비 경찰의 의의를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긴급 중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부대 작용으로서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경비경찰이라고 합니다. 경비경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긴급 중요 사태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은 신속한 작용과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경비의 수단이라는 것은 경비 근무를 실시하고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비 수단의 원칙들을 보겠습니다. 균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부대를 배치하여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의 원칙입니다. 실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세와 힘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서 집중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의 원칙입니다. 경비사태 발생 시 경비 병력이나 군중들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경비 수단의 종류에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가 있습니다. 경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있는데 제지나 체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비경찰의 대상으로는 치안경비, 재해경비, 혼잡경비, 경호경비, 시설경비, 특수경비, 비상경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경비라는 것은 공경비의 대칭 대형 개념으로서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경비를 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경비의 필요성을 보면은 사회 불안 현상이 점점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경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누가 사경비를 하는가 주체라고 합니다. 보통 영리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죠. 다음 경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받고 경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수 또는 대가라는 것은 있는데 일종의 기업에 제공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객체 및 대상이 있는데 개인 영역에 있어서 대상은 신체, 생명, 재산이 됩니다. 사회 영역에 있어서 대상은 건조물, 기계설비, 교통 등 운반기기나 공공단체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사경비의 분류를 보면은 경비 형태에 따라서 인력경비, 기계경비로 나눌 수 있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혼잡경비, 재해경비, 신변보호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경비의 이론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뭐 경제한원론이라는 것이 그 공동화 이론, 이익집단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 제한 서비스 공동생산 이론 등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경비의 법적 지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경비 제도가 있고요. 일본의 사경비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 사경비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사경비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업은 사경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청경찰과 경비업 법에 의한 경비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비의 계획 및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위의 요소에 대한 분석과 조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 조사를 하고 경비 수준을 볼 것 같으면 최저 수준 경비, 하위 수준 경비, 중간 수준 경비, 상위 수준 경비, 최고 수준 경비로 수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경비 운영은 그게 시설 경비, 호송 경비, 또 신변보호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변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보호는 대상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변보호의 원칙으로서는 과학적 두뇌작용의 원칙, 고대 경계력 유지의 원칙, 합리적인 지역방어의 원칙, 신변보호 작용기관의 지휘통일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위협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배경에서부터 위협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고 또는 공격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작용의 수행 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견 단계, 인식 단계, 조사 단계, 무력화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견 단계는 장애 요소가 현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효과적인 예방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종신 방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방어막을 여러 개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고를 하고 장벽을 만들고 잠금 장치를 하고 신변보호 요원이 지키는 여러 가지 방어 방법들을 중첩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격자를 기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선정하는 것들이죠.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 여러 개의 이동로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의 노출 방지를 가능하면은 노출을 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예방작용의 업무 수행 절차들이 있습니다. 위해 분자의 공격 단계를 통해서 위해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은 1단계로 관찰활동, 2단계로 공격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로 공격조를 분석하고 4단계로 공격 준비를 하고 5단계로 공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단계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다음 이 역도미노 이론을 통한 효과적인 예방작용이라고 있는데, 이런 공격 단계별로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 넘어갈 때 하나의 단계를 차단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위험 요소를 종합하여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요소를 무력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음 이동할 때 대응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원과 어느 정도 밀착시켜야 되는가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성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신변 보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소수 인원이 원거리에서 감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일정, 비공식 일정에 따라서 보호 대응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비공식 행사 시에는 보통 최소한의 보호 대응을 유지합니다. 도보 이동 시에 대응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집된 군중을 통과할 때 대응과 고층 건물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 대응은 달라집니다. 운집된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을 통과할 때는 치안 요소가 가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군중을 막고 군중 쪽으로 벌려서서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고층 건물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취약 요소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상자 주위에 밀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확보된 행사장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서 보호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접 요원 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기 대형, 다이아몬드 대형, 원형 대형처럼 상황에 따라서 더 밀접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좀 더 느슨하게 보호 대응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상 문제를 10문제를 선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4문제, 5문제 정도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목적, 경호의 일반 원칙, 경호의 특별 원칙, 조선 후기 경호기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 영국 경찰의 경호작용, 경호조직의 특성, 경호조직의 원칙, 국회 경호 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경호작용 기본 고려 요소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